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스몰 스케일로 할 때 당장 필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오히려 그냥 클래스들로 이루어진 코드를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읽어 나가는 게 이제 더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건 뭐든 간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코드가 엄청나게 커요. 몇백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코드가 있는데 그런 류의 프로그램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코드든 그렇지 않은 코드든 10중 8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대기업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메인테인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컨셉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롤을 수행하는데 그 100몇 개, 1000몇 개 되는 파일에 풍덩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치면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코드들을 이해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바꿨을 때 그 영향이 어떤지도 사실 알면서 구현을 해야 민폐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컨셉이 안에서 와닿아야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다. 이런 종류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의심이 가면 무조건 검색을 해보세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합니까? 라고 뭐 구글에도 쳐보고 유튜브에도 쳐보고 하면 막 Hey guys 하면서 막 한 10분 정도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그럼 그분들의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항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C++를 배우기 싫다. 그럼 유튜브랑 구글에 Why C++ for Data Science 이런 걸로 열심히 검색을 하면서 홀로 싸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꾸 설득을 하시니까 노출이 되면 좋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C++만 가지고 딥러닝 모델 짜는 강의도 있어요.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컨셉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중심으로 노는 거죠. 클래스 중심으로 노는. 이 오브젝트가 데이터도 포함하고 코드도 포함하고 비헤이비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내가 오브젝트 그러니까 점을 찍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반 C 프로그래밍에서는 펑션 이름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언하고 쓸 수 있었는데 OOP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뭐뭐뭐 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컨셉들이 몇 개 있는데 이미 다뤘었지만 다시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앱스트랙션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얘는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내가 구현을 하는 겁니다. 구현을 하는데 고객 중심. 고객이 쓸데없는 거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안 궁금한다. 그래서 안물한 거를 다 그냥 숨겨주는 그런 친절함이 바로 앱스트랙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고객 중심, 고객 중심. 그래서 정확하게 뭐냐면 고객이 딱 원하는 피처만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데 그 피처가 뭐에 포함되어 있죠? 메소드 이름에 대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센셜한 피처를 뭘로 표현하냐? 메소드 이름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뭘 받아올 거냐로 표현한다. 결국 메소드 헤더에 사실 중요한 정보가 다 있는 거고 중괄호 안에 포함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들은 사실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C++로 와서는 데이터 타입이 인트냐 캐릭터냐 플로트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임플멘테이션을 다르게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abstract class입니다. 컨테이너를 쓰는 거죠. 클래스 템플릿을 써서.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뭐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동작이 되고 전혀 안 궁금하다. 그래서 abstract class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bstract interface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펑션이죠. 펑션. 수압을 할 때 int 수압을 하는지 캐릭터 수압을 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 그래서 generalized 펑션을 쓰는 거고 이때도 템플릿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템플릿이 앱스트랙션의 거의 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퍼스펙티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의 예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너무 열심히 했고 아니면 회사원으로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게 너무 많다. 어떻게 다 뽐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10분 내에 발표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10분 내에 이 나의 위대한 웍들을 요약해서 고객이 모든 걸 딱 필요한 것만 알아듣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앱스트랙션을 할 때의 고민이 바로 이런 류의 고민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진짜 안고만 뽑아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게 앱스트랙션 할 때의 고민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란 말입니다. 근데 엔지니어인데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짰어요. 와 진짜 어렵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막 코드 하나하나 너무 막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동적이야. 그럼 이거를 잘했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보스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PPT로 네가 어떤 컨셉을 구현했는지만 설명해 라고 하면 이제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현 디테일들을 다 감춘 상태로 내가 어떤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했습니다만 열심히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앱스트랙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앱스트랙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사실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축약해서 필요한 것만 딱 전달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인 거죠.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이제 막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고객이 되게 짜증내하고 쫓아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TMI를 없앤다. 두 번째가 이제 인캡슐레이션인데 약간 비슷하면서 관점이 달라요. 비슷한데 관점이 달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캡슐레이션은 임플레멘테이션을 숨긴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숨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숨기는 것이다. 뭐냐면 클래스 안에 많은 베리어블들이 있잖아요. 그 걔네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숨기죠? private, protected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버리죠. 그리고 그 베리어블들을 액세스할 수 있긴 한데 무엇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냐면 퍼블릭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액세스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메소드들을 getter 아니면 setter라고 얘기를 하는데 setter는 특정 베리어블을 이 값으로 set하고 싶을 때 쓰는 게 set 메소드들이고 get은 그냥 그 밸류 자체를 읽어올 때 get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거 구현할 때 되게 손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 굳이 베리어블 직접 가져올 수 있는데 get이라는 메소드를 굳이 구현을 하고 set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할까? 네, 감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추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쓰는 모든 코드는 다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관점이 달라요. 이거는 제공자 입장입니다. 제공자 입장. 유저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제공하는 쪽 입장인데 시큐리티, 보안상 내가 뭔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에서 연구에서 발표하는 걸로 예를 들자면 똑같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회사가 발표하지 말래. 이거는 우리 프로프라이터리 한 거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발표하지 마라고 밴 해버리면 그거는 인캡슐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세미나 이런 걸 들을 때도 그냥 연구자가 발표할 때는 주로 그 연구자가 앱스트랙션을 열심히 해서 발표를 할 텐데 회사 소속 엔지니어 분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관점이. 그리고 이제 보스랑 발표하는 것에 생각을 해보면 이번 보스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PPT 안 써도 되고 코드를 직접 보면서 얘기해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부끄러워. 프로그램 코드를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 이거 거지 같은 코드인데요. 뭐 그래서 이걸 보는 건 좀 그렇고 슬라이드를 내가 좀 예쁘게 만들어서 코드를 보여주진 않지만 마치 좋은 코드를 짠 것처럼 네, 약간 뻥을 치면서 좋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라고 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게 인캡슐레이션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을 숨기고 싶다. 명절에 가서 이런 류의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기 싫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컨셉이에요. 둘 다 숨기는 거거든요. 숨기는데 관점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숨기냐, 고객을 위해서 숨기냐. 아주 그 부분이 키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결국 데이터를 숨기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숨기냐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가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다 오브젝트 안에다 데이터랑 메소드를 넣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특성인 거예요. 오브젝트 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점을 안 찍고 막 펑션 이름이 여기저기 날라다니고 베리어블들이 날라다니면 뭐 인캡슐레이션이든 앱스트랙션이든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인헤리턴스. 인헤리턴스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라미터처럼 받아와서 그 클래스의 모든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를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능이 인헤리턴스라고 했고 그때 그 상속을 받는 입장이 서클래스고요. child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상속되는 입장이 슈퍼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new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reusability입니다. reusability. 코드를 다시 처음부터 짜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짜여져 있는 클래스 코드를 재활용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더 코드를 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편의성에 대한 거죠. 편의성. inheritance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짠 클래스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 역할 하면 딱 바로 트리 구조가 떠오르죠. 루티 트리처럼 하이러키가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슈퍼 클래스가 부모니까 위에 있고 나중에 서브 클래스들은 아래에 있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트라이앵글 클래스 구현을 보여드렸는데 트라이앵글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도형들이 있죠. 그래서 뭐 트라이앵글도 구현하고 렉탱글도 구현하고 라인도 구현하고 포인트도 구현하고 다 하고 싶은데 얘네들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라이앵글에다가 draw self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싶어요. 그냥 네 정보 그대로 그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삼각형 하나 그리겠죠. 사이드 길이에 따라서. 그런 그리는 기능은 직사각형에도 포함될 수 있고 뭐 라인에도 포함될 수 있고 포인트에도 포함될 수 있고 모든 도형은 다 그리는 기능이 있으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된 메소드들,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그냥 모양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선언을 미리 해놓으면 코드를 리유즈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이고 트라이앵글도 삼각형도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삼각형 중에 뭐지? 직각 삼각형, 뭐 정삼각형, 뭐 등등등 이등변 삼각형,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는 또 트라이앵글을 상속받아서 구체적인 구현을 하면 되고 직사각형을 상속받으면 사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부분집합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코드를 짰다면 이런 추리 구조를 사실은 코딩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안전하겠죠.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의 관점을 투영하는 겁니다. 이 추리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이게 명확하면 구현에서 큰 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폴리모피즘인데, 폴리모피즘은 사실은 뭐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종류의 모티베이션을 받아왔는데, 메소드의 이름이 하나인데 그 이름이 너무 귀해요.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는 제너럴한 컨셉을 가진 이름이어서 얘를 여기저기에 다 쓰고 싶은데 약간씩 구현 디테일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노느냐, 어떤 클래스에서 선언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any forms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월드지만.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이름을 뭐 클래스들, 여러 클래스들에 대해서 재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shape hierarchy를 가진 클래스에서 너를 자신을 그려보세요 라는 메소드를 딱 하고 싶은데 그게 점을 그릴 때랑 라인을 그릴 때랑 삼각형을 그릴 때랑 구현 디테일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 자체의 컨셉은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구현이 달라지는 경우를 위한 것이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폴리모피즘은 능력이다.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폼으로 프로세스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같은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1 플러스 2, 인트 사이에서 동작할 때는 3이 되고 스트링 타입 두 개에서 동작하면 컨캐트네이션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오퍼레이션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폴리모피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의 경우에는 폴리모피즘이 사실은 원래 우리가 펑션 오버로딩 얘기할 때 파라미터의 타입, 시퀀스가 달라지는 것을 다 반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 컴파일러가 뭘 실행할지 펑션 이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오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폴리모피즘에서는 사실은 파라미터 리스트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예를 들면 shape 클래스에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진 draw self, 뭐 triangle 클래스에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진 draw self,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만 바뀌고 파라미터는 같은데 실제 수행하는 임플리멘테이션 달라져요. 폴리모피즘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내부를 엄밀히 살펴보면 사실 파라미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모든 메소드에는 임플리시트하게 디폴트로 this라는 포인터가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this가 클래스마다 달라요. 그 this의 타입이. 엄밀하게 말하면 파라미터가 다 달라지는 걸로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 가장 most common한 폼은 뭐 스포 클래스의 포인터가 뭐 서브 클래스 오브젝트에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를 볼 텐데 모델링을 어떻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하느냐 문제 예시는 여러분들이 사파리에 갔어요. 사파리에 가서 곰들을 구경해요. 곰들을 구경하는데 이제 곰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스마트 글래스로 이제 곰을 쭉 보는데 곰을 하나 볼 때마다 얘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뭐 얘는 많이 사나워요. 뭐 얘는 새끼가 있어요. 뭐 얘는 엄마 곰이에요.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글래스로 보면 이런 거를 한번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게 할 거예요. 곰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곰에게 관심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
얘가 몇 킬로그램인지 그리고 얘가 얼마나 사나운지만 알고 싶어요. 딴 건 관심 없다. 네. 고객이 이걸 원하니까 네, 이것만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니스는 이제 중요한 게 덩치가 클수록 사납다, 더 사납다. 뭐 이런 특성이 실제 있건 없건 별로 관심 없죠. 그냥 우리는 모의 이그젬플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무거울수록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맘마베어, 네, 엄마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곰은 곰의 일종이니까 이 베어 클래스를 아마 상속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맘마베어는 상당히 사납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밈 같은 게 있어요. 내 새끼를 건드리면 네 얼굴을 먹어버릴 거야. 맘마베어가 이름은 큐트한데 내 아기를 건드리면 너의 장기를 다 찢어버릴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무서운 곰이에요. 엄마 곰은 기본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래서 더 사납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곰이니까 똑같이 몇 킬로그램 나가냐는 있고 사나운 정도가 관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곰과는 다른 더 사나운 특성이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뭔가 폴리모피즘의 냄새가 나죠. 같은 사나운 건데 얘가 좀 다르게 사나워. 좀 더 사나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애가 없으면 엄마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새끼를 하나 더 정의를 해준다. 그래서 베어에 없는 한 가지 특성이 이제 새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으로 더 사나운 것이 구현이 돼야 될 거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트리 스트럭처 같이 만들고 막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메소드로 구현하고 베리어블에 넣을지를 설정을 하는데 베어 클래스가 맘마베어에게 상속되는 구조로 갈 것 같고 베어에서 weight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자, 인캡슐레이션 관점에 따르면 베리어블을 만들 때마다 얘는 다 감춰줘야 되고 얘를 뭘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냐면 setget. 그래서 메소드가 두 개씩 튀어나와요. 베리어블 하나 만들 때마다 메소드 두 개씩 튀어나옵니다. 인캡슐레이션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유용한 메소드는 이거겠죠. 얼마나 사나운지 토해내 주세요. 근데 이 구현 내부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웨이트가 많이 나갈수록 더 사납게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맘마베어인데 맘마베어는 곰의 모든 특성을 다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고 추가적인 것만 정의를 하자면 새끼 베리어블이 있어야 된다. 새끼 베리어블 추가했다? 그럼 뭘 추가해야죠? 메소드 두 개. set cup, get cup 이런 걸 두 개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니스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금 다르게 구현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민니스를 한 번 더 써줬어요. 구현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재미로 쓴 것 같은데 곰 가족, 엄마 베어가 있다는 것은 엄마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두 엄마와 새끼의 토탈 사나움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맘마만 하면 되는데 그냥 네, 왜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맘마 플러스 새끼의 사나운 정도를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더 사납냐에서 엄마는 일반적인 곰보다 2배 더 사납다라고 구현하도록 해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일반적인 베어에 구현된 민니스를 상속받아 왔으니까 그 민니스를 실행하면서 거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heritance 플러스 polymorphism 이렇게 구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볼게요. 이제 bear.h 헤더에다가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bear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weight variable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를 뭐 privacy로 하든 protected로 하든 상관없는데 맘마베어에서 직접 weight를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protected로 하면 되고 맘마베어에서도 set이나 get을 통해서 액세스하게 할 거면 privacy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protected로 했어요.
그 얘를 위한 setter랑 getter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set weight float니까 여기다 float 입력해야 되고 get이니까 뭐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get을 토해내면 되죠. weight 토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encapsulation 관련된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나운 정도를 알고 싶다. 근데 여기에 뭐 이상한 게 붙었는데 이것도 몰라도 된다. 이거는 궁금하시면 이틀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민니스라는 메소드가 추가됐다는 건 앱스트랙션입니다. 일단 메소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앱스트랙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펑션 자체가 앱스트랙션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현 없이도 사나운 정도를 리턴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폴리모피즘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베어의 민니스랑 맘마 베어의 민니스가 다를 거기 때문에 폴리모피즘이 얘기가 들어가고, 이때 virtual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이걸 구현할 수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목요일에 해봅시다. 자, 그럼 베어 헤더를 받아왔어요. 그럼 클래스 데피니션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 상태로 bear.cpp라는 걸 구현하면서 여기에 실제 메소드들을 다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스트럭터를 쓰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래밍 관습 중에 하나여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로 뭘 받아오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앞에 보통 A라는 걸 씁니다. A라는 걸 쓰면 파라미터로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eight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아왔다. 그럼 그 앞에 A를 쓰는 게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야 실제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하고 차별화가 가능해요. 지금 클래스 안에도 weight라는 게 있는데 제가 A라는 걸 여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파라미터로 받아온 밸류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A weight, 여기도 있죠? A weight. 그 다음에 여기에 weight라는 걸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이름을 바로 써버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this pointer라는 거를 implicit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capsulation 때문에 구현해야만 했던 이 두 가지의 간단한 메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weight 애트리뷰트를 설정하는 거랑 리턴하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사나운지 구현이 엄청 간단해요. 뭐 100kg보다 작으면 뭐 웨이트 곱하기 2만큼 사납다. 근데 100kg보다 크면 웨이트 곱하기 3만큼 사납다. 뭐 이게 진실건 아니건 딱히 관심은 없는 거죠, 사실. 그냥 더 무거울수록 더 사납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쨌든 앱스트랙션이라는 컨셉이다.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 유저는. 그 다음에는 엄마곰을 헤더 파일로 만들어서 정의를 할 텐데, 자, 엄마곰은 일반적인 베어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bear.h를 include 해줘야 상속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상속받아온다는 표시로 이제 콜론을 찍은 다음에 bear라는 친구를 상속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순간 이제 베어의 모든 메소드와 애트리뷰트는 맘마 베어의 것이 된 겁니다. 다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이제 기존에 없던 것들만 추가하면 되는데 새끼와 관련된 베리어블이 여기 추가가 됐기 때문에 메소드 두 개도 새끼에 대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끼랑 엄마 같이 포함한 사나운 정도가 여기 추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는 원래 있던 메소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virtual이라고 써놨죠. 왜냐하면 polymorphism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전에 set weight나 get weight처럼 정의됐던 메소드인데 내가 구현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써놨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구현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맘마베어 cpp 파일에는 맘마베어 헤더를 인클루드 하면 되고, 맘마베어 h 안에 bear.h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만 인클루드 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맘마베어라는 친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려고 컨스트럭터를 불러오는데, 이때
내가 일일이 다시 이 바디 안에서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상속해온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다가 나의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그냥 불러와 버릴 수 있습니다. 웨이트는 맘마 베어에도 있지만 베어에도 있으니까 베어의 컨스트럭터에다 그냥 이 웨이트를 넘겨갖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해버리면 이 메인 바디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웨이트에 관련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끝나는 거죠. 내가 이 바디 안에서 새로 할 거는 오로지 맘마 베어에만 있는 베리어블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드가 간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끼가 생겼기 때문에 얘와 관련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베어의 포인터로 지금 구현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리스의 모든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메소드이기 때문에 앱스트랙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가 들어갔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곰의 2배 사납다라는 걸 구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헤리턴스가 있기 때문에 베어의 민리스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라는 이름을 딱 쳐버리면서 거기에 콜론 쳐버리면 맘마 베어의 민리스랑 다른 순수한 베어 자체에 이미 슈퍼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던 민리스 펑션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곱하기 2를 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인헤리턴스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이 나왔는데 맘마 베어의 민리스랑 베어의 민리스가 지금 구현이 달라진 거죠. 베어의 민리스보다 2를 곱한 만큼의 사나움을 가지는 거니까 구현이 달라졌어요. 같은 이름, 다른 행동. 그래서 폴리모피즘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뭐 토털 민리스 이건 사실 별건 아니고 새끼의 민리스랑 맘마 베어 민리스를 더하면 그냥 토탈 민리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왜 맘마베어 안에 테스트 함수를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맘마베어 안에 테스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 하나 만들고 엄마 만들고 새끼는 50kg, 엄마는 300kg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새끼가 없는 새끼 자체의 사나움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새끼 자체의 사나움은 100kg 미만이니까 50 곱하기 2에서 100만큼의 사나움이 있고 엄마의 사나움은 그냥 300 곱하기 3 곱하기 2, 1800 정도의 사나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구현에 따르면 엄마는 새끼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새끼 세팅을 안 해줬는데, 그죠? 새끼가 널인데도 불구하고 사나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끼를 세팅을 해줬다. 셋컵 한 다음에 컵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다음에 컵에 셋 웨이트를 75로 해주면 이제 토탈 미니스가 약간 더 세지겠죠. 원래 이 새끼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새끼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더 사나워졌다. 곰 가족 토탈 사나움 정도가 써졌다. 이 정도 구현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다 헤더 파일로 인클루드 한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는 달랑 맘마베어에 있는 메소드 하나 실행하면 테스트가 끝날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 지금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컴파일하려면 그냥 파일 하나 컴파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bear.cpp 컴파일하면 오브젝트 파일 하나 튀어나올 거고 그 바이너리 파일 하나 튀어나올 거고, 그다음에 맘마베어도 컴파일하면 바이너리가 튀어나올 거고, 메인을 하면 또 바이너리가 튀어나올 건데, 자, 컴파일러에 3단계가 있다고 컴기 때 얘기했었거든요. 먼저 프리프로세서 다 없애가지고 C 코드를 엄청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바이너리 파일로 바꾸고 바이너리 파일 여러 개들을 조합해서 통합된 바이너리 파일로 바꾼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링크 과정인데, 링크가 지금 바이너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 3개를 다 합쳐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얘 3개를 다 합쳐서 bear.exe 파일로 바꿔주세요 라는 명령을 하면 이제 bear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걸들을 또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베껴 써보시고 컴파일도 해보시고 링크도 해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찬희 학생 나가봐도 좋습니다. 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자, 이제 OOP는 네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애브스트랙션과 인캡슐레이션이 있는데 유저 관점과 공급자 입장으로 살짝 다른 게 있고 인헤리턴스는 코드 리유저빌리티를 위해서 이미 쓰여진 코드 클래스를 상속해오는 개념이고 폴리모피즘은 귀중한 이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현 디테일만 여기저기서 바꾸는 건데 벌추얼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거는 이틀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